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교육은 뉴세이프 컨설팅과 함께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직무 스트레스제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친해지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차원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안, 즉 부하 직원 대하기와 직장 환경 개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 및 원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란 일을 할 때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개인의 능력, 지원 또는 요구가 서로 맞지 않아 심한 압박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 요구 사항과 개인의 능력, 지원, 요구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압박감이 생기고 이것이 신체적,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면 직무 스트레스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균형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업무의 수준이 자신의 처리 능력보다 높거나 혹은 자신이 쏟은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 때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직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압박과 업무 시간이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업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과중한 업무량, 장시간 근무, 교대 근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조직 구조는 의사결정에서의 낮은 참여 수준이나 자유롭지 못한 의사소통 구조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으로는 불쾌한 작업 환경, 화학물질 노출, 소음, 조명 등이 있습니다. 조직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업무 요구사항의 불명확성, 지위 불안정, 역할 모호성, 역할 충돌, 실적 경쟁 등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한 대인관계 갈등은 상사, 동료,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고용 불안이나 경기 변동과 같이 업무와 관련되지만 조직 차원을 넘어선 요인들이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 사례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1년 1월에 발생한 고강도 업무로 인한 급성 심정지 사건입니다. 30대 국가기관 공무원이 출근길 운전 중 갑작스러운 급성 심정지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발생 원인은 고강도 업무 지속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부하, 직무 분장 변화 및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누적된 피로 및 심리적 압박감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처음에는 업무 연관성을 부인하며 순직 유족급여를 불승인했지만 행정소송 결과 만 37세의 젊은 나이와 건강했던 과거 이력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정지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근거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해 사례는 2012년에 발생한 낯선 업무 배치에 따른 중압감 및 우울증 사건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의 한 숙련 직원이 부서 이동 후 처음 접하는 생소한 업무인 자금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고 팀 내 숙련자 부재로 지원과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완벽주의적 성격이었던 고인은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괴리를 겪었고 결국 우울증이 발병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 성향에 따른 사고라며 산재를 불인정했으나 유족 측의 행정소송 결과 고인의 업무 일지와 동료 진술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증명되었습니다. 법원은 꼼꼼한 성격의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적 부담을 느꼈고 다른 자살 원인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업무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사고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직무 스트레스가 개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인 개인 차원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을 익혀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상사나 부하와의 대립,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업무상의 사고나 실패에 따른 무거운 책임 발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 내용이나 처우의 애매함, 장시간 노동, 인사이동, 문제 발생 등에 따른 업무의 질 및 양의 변화도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밖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거액의 빚, 대출, 수입 감소와 같은 금전 문제, 뜻밖의 사고나 자연재해 등이 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의 죽음이나 병, 위법 행위와 같이 자신 이외의 문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객지 근무, 이사, 소음 등 주거 환경이나 생활의 변화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의 다양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우울 증상, 의욕 저하, 짜증, 긴장,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측면에서는 고혈압, 위식이지장궤양,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거나 목이나 어깨 결림, 호흡곤란, 설사, 변비, 식욕부진, 불면, 비만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측면에서는 작업 효율 저하, 작업장 사고 증가, 알코올 의존, 과식 또는 거식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울 척도인 CES-D 평가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자가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각 문항의 내용에 얼마나 해당되었는지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극히 드물다, 즉 1일 이하인 경우는 0점, 가끔, 12일은 1점, 종종, 34일은 2점, 거의 항상 57일은 3점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5번과 10번처럼 긍정적인 문항은 점수 기준이 반대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점수를 체크해 보세요. 계속해서 CES-D 평가의 남은 문항들입니다. 10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에 대해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의 감정을 떠올리며 솔직하게 점수를 매겨주세요. 모든 문항에 대한 체크가 끝나면 각 문항별 점수를 모두 합산해 주세요. 이 점수가 여러분의 현재 우울 척도 점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합산한 점수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총점이 0점에서 15점 사이라면 정상 범위입니다. 가끔 우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병적인 우울증 증상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16점에서 20점 사이는 경미한 우울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기분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1점에서 24점 사이는 중한 우울증이 의심되는 단계입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심리상담소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점 이상이라면 심각한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적 개입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와 친해지기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활력을 주지만 흥분이나 긴장이 과도해지면 마음과 몸이 적응하지 못해 몸과 마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대처법을 발견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완 방법 익히기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이완 방법을 익혀두는 것은 스트레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완 방법에는 호흡법이나 자율훈련법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트레칭은 특별한 기구나 도구 없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개인 차원 관리의 마지막은 스트레칭입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힘을 들이지 말고 천천히 늘려주세요. 둘째, 호흡은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셋째, 한 동작을 10초에서 30초간 계속 늘려줍니다. 넷째, 아플 정도로 무리하게 늘리지 않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세요. 다섯째, 늘리는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여 효과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웃는 얼굴로 스트레칭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지키며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깨 올렸다 내리기는 어깨를 올렸다가 잠시 멈춘 뒤 숨을 뱉으면서 힘을 빼고 가볍게 내립니다. 등 스트레칭은 양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쭉 편 뒤 배꼽을 보듯이 숙여 등을 구부려 줍니다. 허리 스트레칭은 허리를 펴고 몸을 뒤로 돌려 등받이 등을 잡고 늘려줍니다. 목 마사지는 엄지손가락 이외에 네 손가락으로 머리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누르듯이 마사지합니다. 목 돌리기는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며, 상반신 스트레칭은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쭉 늘려주면서 가슴을 펴주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을 틈틈이 해주시면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섹션은 조직 차원의 관리입니다.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는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첫째, 평상시와는 다른 부하 직원에 대한 파악과 대응입니다. 관리 감독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부하 직원을 한시라도 빨리 알아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상시에 부하 직원에게 관심을 갖고 평상시의 행동 양식이나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부하 직원과의 상담에 대한 대응입니다. 관리 감독자는 일상적으로 부하 직원의 자발적인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주는 관리 감독자에게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적 불건강에 빠진 부하 직원의 직장 복귀 지원입니다. 수개월 동안 일을 쉬었던 직원에게 복귀 전과 같은 업무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복직자가 직장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사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면 복직자의 긴장감이 크게 줄어들고, 이는 다른 부하 직원들의 긴장감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직장 환경 개선을 위한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직장 환경 평가입니다. 각 직장별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자의 일상적인 관찰이나 산업보건 전문가의 근로자 문진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2단계는 직장 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 조성입니다.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뿐만 아니라 인사, 노무 담당자, 관리 감독자,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합니다. 3단계는 직장 환경 개선 계획 수립입니다. 스트레스 조사, 직장 순회, 상사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종합하여 스트레스 원인을 구체화하고 물리적 환경, 작업 내용, 직장 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작성합니다. 4단계는 직장 환경 개선 대책 실시입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대책을 실시하고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선 대책이 오히려 작업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직장 환경 개선의 효과 평가입니다. 개선 완료 후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를 통해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목적한 지표가 개선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대책 전후의 조사 내용이나 근로자 건강 정보를 비교하여 효과를 검증합니다. 사망사고 제로, 안전사고 제로,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는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이 여러분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